소장님. 네. 뭐 보수적인 국가의 대명사인 일본 그리고 네. ECB가 드디어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예. 먼저 일본부터 한번 봐주시죠. BOJ가 어떤 결정 내리는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점심 무렵에 결국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이틀에 걸친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거의 못 미쳤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니케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최근에 엔 약세는 달러가 강해서 그런 것이다. 이쪽으로 이제 잡았고요. 또 작은 글씨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주 일시적인 그리고 잠정적인 어떤 그런 통화정책의 조정조차도 없을 것이다. 뭐 배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 1도 생각 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YCC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갖다가 제로 중심으로 아래 위로 0.25%만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걸 확대할 의향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조금 이것도 또한 10bp든 25bp든 벌린다는 것은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니까 이 의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 약세는 강한 달러가 원인이다. 이 YCC 정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왜 빨간색을 썼는가 하면은 이거는 구로다 총재만의 그리고 일본만의 우기입니다. 현실과는 다르게 자기들은 일단 저렇게 우기는 겁니다. YCC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이 풀릴 수밖에 없고요. 풀리는 엔화만큼 엔은 약세로 가는 달러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구로다 총재가 이때 ADB 아시아개발은행 총재하다가 다시 BOJ 총재로 와서 2013년 4월 달에 처음으로 통화정책 회의 때 이렇게 2년 내 보는 통화 2배 늘려서 CPI 2%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던 때가 이 무렵인데 네. 시장은 정말 빠릅니다. 선반영하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이 구간이 지금 아베노믹스 구간입니다. 아베노믹스 구간인데 아베는 서거했으나 아베노믹스는 건재하고 내년 4월까지 퇴임하기 전까지는 일본 BOJ의 통화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 와중에 그러면은 135도 열어버린 이 달러엔 환율이 구로다 퇴임 전에 이 무렵 147까지도 기어이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이 당장 강세로 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22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네. 저는 0.5% 올릴 거 정말 생각 못했어요. 네. 하나 보수적인 국가였는데 0.5% 올렸는데 그 배경 한번 알려주시죠. 네. 갑자기 며칠 전부터 22도 0.5%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어제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CNBC에 바로 들어가 봤더니만 제일 큰 화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국 시장을 놀래키겠다 이 말이죠. 기대보다도 더 높은 50bp 인상으로 그것도 11년 만입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참 저는 이 언론 매체에 사진을 통한 어떤 메시지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중시합니다. 네. 이왕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를 갖다가 말이죠. 과거처럼 말이죠. 이 패션의 여왕답게 좀 이렇게 멋있는 표정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에서는 뭔가 당황하고 대책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라가르드의 분위기를 그리고 현재 22의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명품으로 도배하는 분이죠. 명품으로 도배하는 분이고 경제학 전공이 아닌 그래서 과거 IMF 총재를 할 때도 은근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말빨이 안 쓰고 했습니다. 그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하루 종일 이렇게 22 내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이 올리는 참모들이 올리는 리포트 보는 시간보다 아마 저 명품 브랜드 신상 카탈로그 보는 시간이 더 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들 고만고만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럴 때 한번 제로 엣지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남다른 인사이트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기사화하는 매체죠. 제목 보시면은 11년 만에 결국 이제 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11년 만에. 그리고 결국 또 이탈리아의 이렇게 특정화된 QE 양적 완화를 또 이렇게 언베일 그 베일을 드러냈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스키조프리니아 참 어려운 발음도 어려운데 조현병입니다.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이 그 어감과 느낌 때문에 조현병이라는 이 시비를 갖다 조현병자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유로가 처음에는 훅 뛰었다가 바로 깔아앉았는데 그리고 이태리와 독일 사이에 국채 스프레드도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시장이 깨닫기를 이 22의 TPI, 어제 50bp를 올리면서 이 TPI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또 하나의 쓸데없는 워드 살라드, 뭐 말잔치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약간 아까 조현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건데요. 뭐 재밌는 얘기, 재밌는 예문을 드러났네요. You ask for miracle. 기적을 원하니? 유로숏? 유로를 팔아? I give you the 22? 이 바보죠.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워드 샐러드입니다. 즉 이번에 50bp를 올린 거는 이 TPI 때문이라고 했는데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지금 이 국내 매체마다 번역이 전달 보호기구, 뭐 분열 방지기구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달 경로 보호 수단, 뭐 이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즉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딴 거 아니고 지금 22 관련해서는 이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 분열 이런 용어입니다. 그 펀더멘털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른 그 19개 국가를 갖다가 하나의 통화, 하나의 금리로 하고자 하니까 이게 통하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펀더멘털 좋은 나라 이걸 갖다가 이제 파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면 양적 완도 줄이고 하면 거기에 대항한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툴로 이번에 또 TPI라고 만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이런 쪽에 국채금리 막 뛰고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조건이나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아까 제로 헤지가 말했던 또 하나의 useless, 쓸데없는 아무 유용성 없는 워드 살라드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자, 유로 보시죠. 출렁했습니다만 유로달러 보시면 출렁했습니다. 원위치입니다. 월간 차트 보시죠. 아직도 1대1, 1유로 대 1달러 붕괴 가능성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은 어제 오히려 내렸고요. 야, 이런 식으로 금리 올리면은 전반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고 이태리 국채 수익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그 옛날 대로마 제국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요? 그리고 작년 2월에 총리로 취임했던 드라기 결국 사임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이태리 그 재정의 방만한 재정 확대를 갖다가 막으면서 그래도 제법 한 1년 남짓 총리로서 잘 수행해 왔는데 그놈의 오성운동 말이죠.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건 재정이야 어떻게 되건 펑펑 일단 쓰고 막 인기 얻고 막 나 있을 때 집권만 하면 돼 하는 이 친구들이 결국 드라기 쫓아냈습니다. 이태리가 앞으로 자주 유럽발 기사 금융시장 시황에서도 자주 언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미국은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이러고 있는데도요. 마이너스 12.3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으로까지 가고 있는데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주식은 더 오르자는 또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후행 스팬이 가기 때 뚫고 올라오는 구름대 상단까지는 가보자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되는데 오늘 또 지수 선물 흐름 보니까 이 또한 성급한 예단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시장. 네, 그렇군요. 저도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시장 마이너스니까 영 마음이 안 좋네요. 주말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짧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지금 그동안 싸다는 것 말고는 딱히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서 그래도 바로 추가 하락보다는 기술적 반등 이쪽에 이제 시각을 뒀습니다만 그 부분도 너무 강하게 믿을 거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 또 말 바뀐다. 예, 매일매일 바뀌는 게 말이고 전략입니다.